안녕하세요. 이제 오픈 BIM을 이용한 건축 설계 과정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제 디자인과 설계에 대한 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예요. 이제 건축사와 건설사의 그 역할 분담에 관한 이야기. 이제 건축사와 건설사. 건축사는 설계를 하고 건설사는 이제 뭐 시공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시행사는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.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건축사와 건설사 간의 협력에 의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약간 좀 충돌이 좀 많습니다. 이제 현실적으로 이것을 제가 뭐 어떻게 구분할 어떻게 뭐 판사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. 한번 다른 업종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왜 다른 업종의 사례를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. 이제 PLM이라는 게 있거든요. PLM이 뭐냐면은 이제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서는 BI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조 분야에서는 PLM이라고 있습니다. 그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BIM이 정착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제조 분야에서는 이미 PLM이 먼저 빨리 도입이 됐고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. 사실은. 그러면은 이 PLM 분야에서는 이 설계 단계와 이 시공이 아니죠. 이쪽은 이제 제조, 만드는 거죠. 매뉴팩처링.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. 간단하게 이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오토바이죠. 오토바이. 그런데 이게 어떤 단계냐? 이제 컨셉 뭐 설계냐 이게 뭐 설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 화면을 볼게요. 이 화면인데 이게 3차원으로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. 뭐 설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설계 도면이 아닙니다. 이건 아니고 디자인 단계예요. 이것도 제가 여기서 보는 것만 그런 거지 슈이더 느낌 해보시면은 몇 개의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 뿐이에요.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바퀴 부분에 이게 잘못됐죠? 이게 사실 이게 여기도 보면 뭐 연결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고 뒤에 라이트도 없고 그죠? 여기 깜빡이도 없고 여기 보면 브레이크도 없고 제가 뭐 이제 막 이제 이 디자인 자체를 좀 폄훼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. 이거는 그 모델링 일종의 디자인 단계에서의 그 이미지입니다. 이미지. 그럼 디자인이 이렇게 심플 해놓고 뭐 디자이너가 돈을 많이 받냐?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서 바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. 이제 트렌드도 보고 색감도 보고 뭐 기술적 한계도 보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편의성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게 제품 디자인이거든요.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도면이 만들어지죠. 디자인 단계에서 지금 라이노를 썼는데 그 다음에 이 제작을 위해서는 라이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라이노는 그냥 그 라이노가 아니더라도 요거는 이제 하나의 컨셉 단계, 디자인 단계고요. 요게 뭐 보통 말하는 이제 기계용 소프트웨어, 뭐 카티아라든지 뭐 유지라든지 뭐 NX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이제 넘겨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 PLM 단계라는 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른 PLM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PLM이죠. 우리말로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이게 이제 내용이 나무 위키에 나온 내용이고요. 위키피디아에서도 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 하나 보이죠? 그림 한번 그림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설계하고 뭐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그림이 좀 비슷해요. 이게 뭐 여기 PLM을 좀 넓게 좀 이렇게 개념을 좀 가져가서 그런데 마치 BIM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보면은 매뉴팩처링 단계, 뭐 이동 관계, 유틸리제이션, 재사용 이거는 뭐 폐기하는 거, 그 다음에 원자재 뽑아내는 거, 뭐 이런 얘기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뭐하고 이제 비슷하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이미지하고 좀 비슷해요. 좀 그것을 조금 좀 변형된 게 아닌가 이게 뭔가 했을 때
사실은 그 PLM이 먼저 나왔고요. 예, 나중에 그 PLM의 개념을 도입한 게 이제 BI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. 예. 이런 과정을 가지고 BIM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사실은 이게 BI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. 이게 왜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. 이제 AC 분야에서 자세히 보니까 제조업 쪽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의 생산 뭐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걸 해결한다는 거죠. 이 PLM 역시 협력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게 업체 간. 그래서 BIM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업체의 협력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좀 차이점이 있어요. 사실은 이제 제조업 분야랑 이제 건설 분야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. 법적인 부분을 누가 터치하는가 좀 다르죠. 이제 협력을 위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건축 건설 분야에서는 건축사가 법적인 부분을 담당을 해요. 물론 시공사도 법적인 부분을 하긴 하지만 도면 단계 어떤 그 데이터를 다루는 단계에서는 건축사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제조업 분야는 이제 제조업자가 그 이제 이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제조자 책임법에 관한 부분이죠. PL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조자가 책임지게 됐거든요. 이 제품에 대해서 이 디자이너가 책임지진 않습니다. 예. 하여튼 그쪽 분야와 이쪽 분야 법적인 부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좀 제가 뭐 그 변호사 판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는 더 이상 말하는 거는 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제가 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 분야에서는 이 협력을 위해서 이제 의사소통 부분에 공통 언어가 있었어요. 그게 바로 PLM입니다. PLM 사이클인데 거기서도 표준 포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각 데이터별로. 옛날에는 그 IGS 폼이 있었고 최근에는 스텝도 있고 이런 식의 되어 있는데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소프트웨어가 그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라는 개념에 발전돼서 뭐 이렇게 빔 소프트웨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부르는 용어는 좀 달라요. 이제 피처 베이스용 CAD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각각 기능별로 나와 있는 CAD.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변수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가 지정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파라메트릭, 그러니까 변수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CAD라고도 하고 또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 방법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CAD라고도 하거든요. 용어는 다른데 사실은 자세한 내막을 보면은 치수 변경에 의해서 뭔가를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개념은 사실은 PLM과 BIM이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. 사실요. 자, 그러면은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까?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걸 말할 수 없지만은 협력은 분명히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게 그래서 공통 언어가 필요합니다. 이 건축도 여러 개 업종이 여기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하듯이 이것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. 그래서 이제 오픈 BIM을 쓰는 거죠, 사실요. 어떤 특정 플랫폼에 대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고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협력은 안 되는 겁니다, 이게. 우리나라랑 중국이나 일본이랑 협력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죠, 사실은. 언어가 틀리죠, 사실은. 예. 언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요. 그리고 이제 언어라는 거는 어떤 영국의 누군가는 이런 말을 이게 그 언어는 그 사람들의 혼을 표현한다. 혼을 가지고 있다. 언어에는 이런 얘기도 하죠. 그 언어가 동일해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, 사실. 저희랑 우리나라랑 해외랑 그냥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화된 최근에는 영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 하듯이 업체 간 공통 언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가 좋은 건 인정하는데 꼭 그것만 고집해서 한 가지 워크플로어의 그 한쪽만 고집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가 어떤 결과물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